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무엇보다 말없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지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기종입니다. 사람의 감정 중에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억울함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것이 종종 모욕의 시간들을 견뎌야 한다는 그런 것도 알만한 나이입니다만, 지금 제 억울함과 분노는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늦깎이 정치인으로서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인 이낙연 전 총리의 핵심 최측근으로서 무엇보다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충성한 민주당의 권리당원으로서 이 모욕의 순간들을 견디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중앙당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권리당원 조회수가 50회를 넘을 수 없도록 조회 화면을 막았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또 이 문제가 그토록 중요했다면 처음부터 처벌 내용을 확정해서 알렸어야 했습니다. 일이 벌어진 이후에 처벌 규정을 정하는 사후처벌 규정은 법치 국가의 집권 여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다 처벌 범위를 넓혀 경선 결과의 15%를 감산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엄연히 당연히 잘못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임을 예비 후보자에게 지우는 것은 당원에 대한 당의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대통령을 모시는 민주당이 가장 악법적인 사례를 이번에 적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당원으로서 가장 분노하는, 정말 분노하는 대목은 당 지도부의 꼼수에 가까운 일처리 방식과 태도입니다. 중앙당이 발표한 저의 권리당원 과다 조회수는 108개였습니다. 그런데 과다 조회 처벌 기준이 왜 50명이 아니고 100명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150명도 아니고 하필 100명이 하는지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각 선거구마다 권리당원 등록수가 천차만별이어서 확인한 100명이 경선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목포에 등록된 권리당원이 1만 명이라면 100명은 1%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왜 15%를 감산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 처분입니다. 다음번 정지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때리고 곧 패백시켜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징계 절차가 꼼수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태도입니다. 사후 처벌과 소급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해서 어떻게든 경선의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꼼수입니다.
법과 규칙은 간단하고 선명해서 누구나 알기 쉽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법학의 기초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까? 의정활동을 통해 입법 전례를 누구보다 환하게 알고 있는 당의 최고 지도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이낙연을 죽이기를 위해서 우기종을 꺾어버리는 파렴치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모든 기준을 우기종에게 맞춘 처벌 기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원순 사람인 후보를 통해서 이낙연 사람 우기종이 국회에 등원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 막아야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인물도 세력도 호남이 중심이 되는 호남의 경제적인 도약을 위해 그 도약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전남 정무부서로 일하는 동안 호남의 경제 구조가 얼마나 허약한지 절감했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호남 경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5년 공직생활 대부분을 예산과 경제정책 전문가로 이뤄온 우기종입니다. 이번 목포시 총선에 출마한 모든 분들 중에서 경제 전문가로는 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목포 시민들께서는 정치인뿐이 아니라 경제 전문가를 선출해서 목포가 중심이 돼서 호남 경제를 다시 살려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느 누구도 꺼려했던 목포시 지역위원장을 수행한 것도 이러한 목포 시민의 영혼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했고 목포시 지역위원회를 정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것 말고 목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후보를 상대로 해서 이토록 험난한 경선 과정을 거치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쏟은 열정과 헌신의 대가가 이런 모욕주기로 돌아올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저는 이번 처분에 대해 즉각 이의 신청을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대 후보에 대한 10% 가산과 제 15% 감산이라는 과도한 처벌로 불공정 경선이 진행되더라도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경선에 참여하겠습니다. 반드시 경선에서 승리하고 여세를 몰아 본선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이낙연 전 총리를 지켜내겠습니다. 20년 만에 인물도 세력도
호남의 중심이 되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둘째, 당에게 묻습니다. 단순 과다 조회가 불법입니까? 위법입니까? 아니라면 단순한 과다 조회 사실을 불법 유출이라고 왜곡해서 목포시 민주당원들을 기만한 김원희 후보에 대해서도 당의 엄중한 기강 확립 차원의 처벌을 촉구합니다. 같은 당 후보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목포 시민을 호도하고 경선에서의 불이익은 물론 개인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까지 입힌 행위를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은 저에게 내린 처분의 엄중한 만큼 공정한 처분을 내려 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불법이라는 유언 비어로 제 명예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만큼 당의 차원을 넘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셋째, 당의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 과다 조회자를 언론에 유출한 당 관계자를 색출해서 일벌백계함으로써 당의 경선 관리 체계가 수상같이 엄정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15개 지역구 17명의 후보자가 과다 조회로 공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목포와 나주, 광주, 광산군의 결과만이 사전에 유출된 것은 당의 경선 관리 체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제가 온갖 불이익과 흑색 선전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경선 과정이 이전 투구의 양상으로 몰고 가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근거 없는 흑색 선전에 대해서는 선거법은 물론 민형사상의 대응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당의 공정성과 엄정한 기강 확립이 구체적으로 보여질 때까지 항의의 의미로 저는 지금의 선거사무소를 폐쇄하고 적절한 장소를 택해 천막사무소에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떻게든 목포 경제를 살려보려고 저에게 말없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지지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을 함께했던 국민경제비서관 출신의 우기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농구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제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부러질 수는 있어도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목포 시민들을 믿습니다. 목포 시민들만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